안녕하세요 여러분. 딥러닝 병아리반 6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피터 노트북에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텐스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딥러닝 관련한 라이브러리들을 몇 가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 설치했던 텐서플로우를 TF라는 별명으로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 굉장히 중요한 케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건데요. 텐서플로우를 쉽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딥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거고요. 이것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matplotlib.pyplot as plt, 이거는 우리 데이터 분석 병아리반에서 그래프 그릴 때 많이 봤었죠.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것 같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숫자가 뜨면 잘 불러와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우리가 불러올 건데요. mnist 데이터 관련된 함수들이 케라스의 데이터 세츠 이런 오타 주의해 주셔야 돼요. mnist라는 함수를 하나 불러올 거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계속 말했던 것처럼 트레인 데이터도 x와 y로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도 x와 y로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네, 이거를 mnist.load data 이렇게 이 함수를 실행시키시면 선생님 지금 이미 한번 불러왔어서 바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 밑에 뭔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네, 조금 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숫자가 뜨면서 다운이 완료가 될 거고요.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extrain.shape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여기서 데이터가 6만 개의 데이터가 28 곱하기 28개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요. 네, 이렇게 0부터 255까지의 숫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게 어떤 숫자인지 사람이 보기에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미리 좀 준비한 코드로 이게 어떤 숫자인지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봤더니 이렇게 생긴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컴퓨터는 그냥 픽셀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숫자 같으신가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숫자인지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가 y 트레인의 0이라고 하면 숫자 5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딥러닝 모델의 값을 입력을 할 때는 보통 0부터 1 또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런 숫자가 들어왔을 때 딥러닝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둘 다 X 데이터를 이렇게 255로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처리 과정이에요. 전처리 과정이 모두 다 이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한 처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이번에는 0부터 255까지 숫자가 아니라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이렇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네트워크를 설계할 차례인데요. 미리 선생님은 이렇게 입력층부터 출력층까지 이렇게 설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씩 쌓아서 이 층을 만들어서 딥한 레이어를 만들어서 심층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퀀셜 오타 안 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오타는 보통 많이 날 거니까 선생님이 미리 제공해 준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유튜브에도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입력층에는 지금 28 곱하기 28짜리 이렇게 2차원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를 평평하게 플래튼이라는 게 평평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플래튼 함수를 써서 얘를 입력층을 결국은 784개짜리의 입력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닉층을 만들 건데요. keras.layers.dense dense는 밀집한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촘촘한 일반적으로 dense층을 많이 씁니다. 은닉층은 그래서 256개의 인공지능을 넣어서 만들 거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 첫 시간에 배웠을 때도 그 계단함수라는 거 배웠었는데 그 계단함수 조금 변형된 형태인 렐루라는 걸 쓸 거고요.
액티베이션 펑션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층은 256이고 두 번째 층은 128로 하기로 했었고요. 복부 탈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층은 연닉층은 64개.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출력층도 댄스층으로 만들되 차이는 여기를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컴마 지워주시고요. 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끝내고 나면 각각의 확률을 출력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Shift 엔터. 오타가 안 났으면 또 이렇게 숫자가 잘 뜰 겁니다. 자, 이제 모델을 설계했으니까 이제 모델을 컴파일 해줄 거예요. 모델.컴파일.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적함수, 손실함수, 평가지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건데요. 옵티마이저는 아까 우리가 아담이라는 걸 쓴다고 했어요. 보통 아담을 많이 씁니다. 로스 펑션은 스팔스 카테고리가 있는 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평가지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accuracy를 이렇게 Shift 엔터. 이것도 오타 안 났으면 잘 된 거예요. 근데 가중치 초기화는 우리가 별도 안 해줬는데 그냥 컴파일 하게 되면 랜덤하게 적절한 가중치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보면요. 플래튼 층은 784개의 입력이 들어오고요. 256개의 뉴런, 128개의 뉴런, 64개의 뉴런, 10개의 뉴런이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을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층들의 파라미터가 이게 가중치의 개수예요. 여기 256개의 층에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는 20만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다음에 32,896개, 8,000개, 650개 이렇게 해서 총 그 파라미터가 24만 개나 파라미터의 개수가 정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학습시키면 24만 2,762개의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습시킨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it, fit이 무슨 뜻이죠? 맞다, 맞게 하다, 뭐 이렇게 뜻이죠. 그래서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파라미터들이 적절한 값으로 이제 정해지겠죠. 여기서는 x 트레인 데이터와 y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면 돼요. 문제와 정답을 한 세트로 주고 이 세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선생님이 5번 반복시킨다고 했었는데요. 에폭스라고 하는 이폭이라고도 에폭이라고도 하는데 이폭스는 5번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5번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제 진짜 학습을 해요. 자, 5번 에폭 중에 첫 번째 에폭이고요. 6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뉴럴넷에 쭉 주입되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데이터가 쭉 들어가면서 여기에서는 시간 경과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고요. 로스가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큐러시는 점점점 느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에폭을 보시면 자, 이번에는 로스가 훨씬 좀 많이 줄었어요. 약간 0.2였는데 0.89 이렇게 되고요. 에큐러시도 93.5%에서 97%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에폭으로 쭉 진행이 돼요. 자, 세 번째 에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스가 아까보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더 줄은 이유는 지금 이 파라미터 값들이, 그러니까 가중치 값들이 점점 더 피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가중치로 업데이트가 이미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도가 97.95%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에폭이 되니까 이제 로스가 0.4대로 줄어들었고 에큐러시는 98%를 넘었습니다. 100개의 문제가 주어지면 98개 이상을 맞추는 모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로스가 더 많이 줄었고요. 에큐러시는 98.89 정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기다리는 동안 또 좀 코딩을 해볼게요. 자,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를 왜 하냐면 저거는 지금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5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이미 봤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테스트 문제로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봤더니 만 개의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로스는 0.086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여기 0.039보다 높죠. 그러니까 로스가 얘보다는 낮지만 아무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로스가 높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정확도는 여기에서 제일 높은 것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97.6% 정도의 처음 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거 어떻게 예측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선생님 이거 미리 준비한 코드를 갖고 올게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시키면 Shift 엔터 실행시키시고 plt.show 이렇게 실행할게요. 그랬더니 이게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모델.predict 예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델에서 predict를 시키는데 x트레인 0번 데이터를 이게 입력 데이터가 뭐 이게 6만 개, 28 곱하기 28이라서 형태를 약간 바꿔주는 건데 어쨌든 예측한 결과를 보시면 0일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8.2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낮죠.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4일 확률인데 5일 확률은 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0.95%의 확률로 5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이 좀 보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 이런 함수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이 5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예측을 하는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따라오면서 하기가 어려웠으면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좀 다루지 않았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